안녕하십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오류를 보고 있는데요. 저번까지 이제 시간 팽창,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오늘은 질량 증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 증가. 질량 증가. 질량 증가가 뭔가 하면, 상대 속도에 의해요.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증가한다. 이런 이론이죠. 상대 속도에 의해요. 상대 속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체. 여기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하에 관하여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이건데,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하면, 이만큼 증가합니다. 1 빼기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만큼. 움직이는 질량은, 움직이지 않는 질량. 움직이는 질량은, 움직이지 않는 질량이 이만큼 크다, 이거죠. 이게 더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MV는 M0다, 이거죠.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지 않는 물체, 질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렌츠 인자 감마입니다. 로렌츠.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로렌츠 인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 한번 봅시다. 상대 속도에 의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나 길이가 수축하는 거나 비율이 동일하죠. 로렌츠 변환에 의한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런 질량 증가의 생각은 어떤 데서 나왔나? 바로 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이라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별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정지한 벌이라고 해봅시다. 항성. 가만히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면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물체가 보통 지구의 그 공전 속도라고 그러죠.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면 이 빛이 오는데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에? 광행차라고 그랬죠. 광행차. 지구 공전에 의한 광행차는 보통 한 20.5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제임스 블래드리가 광행차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죠. 그래서 이렇다 이거죠. 이런 현상. 바로 여기서 질량 증가가 나옵니다. 어떤 질량 증가인가 하면 이 물체의 운동량 P는 MV죠. 이게 질량이 M이라 이러면 M이고 속도가 V라 이러면 운동량 P는 MV라 이거죠.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바로 이 식에서부터 이 질량 증가라는 게 유도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어떤 물체가 충돌한다, 이 충돌에. 충격량이랑 운동량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빛이 와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여기서 운동량이 나타나겠죠. 나타나는데 이 운동량이 이거고 이쪽에서 오는 운동량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질량을 만약에 ML이라고 하고 ML이라고 하면 이 빛의 속도는 C죠. 그래서 이게 빛의 운동량이죠. 빛의 운동량. 빛의 운동량을 측정할 때 그 푸앙카레나 아니면은 그 시대의 그 물리학자들은 이 빛의 운동량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운동량을 이용해서 적분을 이용해서 PL을 하면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빛의 에너지. 빛 에너지죠.
빛의 에너지 방정식.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E는 이거를 MC의 자성이라는 거예요. 빛의 운동 에너지, 빛의 운동 에너지. 빛의 운동 에너지요. 이게 빛의 운동량을 적분하면 그게 빛의 에너지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바로 푸앙카레의 포인팅의 정의입니다. 포인팅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걸 빛의 운동 에너지를 구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E네거로 MC의 자성을 질량 에너지 등가 방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빛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의 중요한 건 이 질량이 문제가 되죠. 빛의 질량이 있냐 이거죠. 빛의 질량. 빛의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냐 이거죠. 이 물체의 운동량, 물체의 운동량, MV죠. 근데 물체의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의 자성입니다. 이거랑 조금 다르죠. 2분의 1이 빠졌죠, 2분의 1. 여기 2분의 1. 왜냐하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만약 물체가 날아가다가 정지한 어떤 물체와 부딪혔을 때 속도가 제로가 되잖아요. 맞죠? V가 0으로 가죠. 그리고 가속도 A는 시간분의 V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EK를 구하면 EK는 인테그랄 F ds죠. 원래는 이게 F 곱하기 S입니다. 이거는 힘이죠, 힘. F는 MA. 이거는 거리입니다. 거리는 V 곱하기 시간입니다. A는 요거죠. A는 요겁니다. 근데 V는 이렇게 V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는 V에서 0으로 가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 여기는 평균 속도를 써야 되는데 2분의 V 더하기 0. 여기서 역으로 가니까 평균 속도는 만약에 이게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움직인다면 물체의 속도는 V에서 0으로 가니까 이걸 2분의 1.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분의 1 MV 자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빛의 운동 에너지죠. 이거는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 빛은 사실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다 보면 그 물체와 이 빛이 와서 충돌한다 그러면 그 충격량의 합성,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서로, 물체가 여기 질량 M이 있고 M1이 있고 속도가 V1이 있고, 어떤 물체가 여기 M2가 있고 속도가 마이너스 V2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여기 충돌한다. 충돌한다 그러면 운동량 P1은 M1 V1이고 이쪽에 운동량 P2는 M2 V2입니다. 그래서 사실 P1 더하기 P2는 운동량을 더하면 M1 V1 더하기 M2 V2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수평선상에서 부딪히면 충격량은 운동량이 두 개 결합되는 거다 이거죠. 더하기가 된다 이거.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충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보여지는 거죠. 겉보기죠, 겉보기. 실제는 이게 실제예요. 실제 빛은 이래 오는데 이 물체지, 물체. 움직이는 물체의
날아가면서 이 빛을 만나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속도가 증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를 충격 운동량으로 보면 속도가 실제로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ml 빛의 질량 곱하기 c가 되는데 여기도 이거지 않습니까? ml 곱하기 c. 근데 이걸 보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물체가 날아가면서 보면 이게 빛이 더 빨리 오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충격량이 더 크다 이거예요. 더 커. 더 커서 사실 여기 있는 mc 다시가 돼야 되죠. 여기 속도가. 왜? 겉보기 운동이니까 내가 달려가는 속도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죠. 그게 상대 속도니까. 상대 속도지 맞죠? 그래서 이 C 다시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C 다시를 구해보면 루트 C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입니다. 원래 그 물질로 하면 이래 된다 이거죠. 맞죠? 빛으로 해도 이렇게 돼요. 사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는 상대 속도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 C'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ml 실제지. 이거 실제. 이거는 가짜고 가상 겉보기 운동이고. 그래서 이 충격량이 속도가 증가 안 했다면 질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질량이. 맞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ml, 이 질량이 빛의 질량이라는 거죠. 이것도 빛의 질량. 그런데 이 질량에 m을, l을 빼버리고 이 C''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C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M''라고 둔 겁니다. M''고 여기에 M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이 M하고 같은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ML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여기 M 두고 여기도 M 두고 여기도 M 두는데 이 물체가 날아갈 때에도 이 M''라고 둔 겁니다. M''. 왜? 날아가는 물체, 이거는 사실은 빛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겉보기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겉보기를 적용하니까 어떻게 되죠? M''C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운동량 P', 맞죠? 그러면 여기는 MC, 이거죠. MC의 자승 더하기 여기 MV, M''V의 자승입니다. 이런 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P, 이거는 이거니까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M''를 구해보면 M''의 자승은 C의 자승 빼기 V의 자승이 되고 이게 넘어가서 결국엔 이쪽은 M 자승, C 자승이 되죠. 그래서 M''의 자승은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이게 넘어가니까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M 제곱 C의 제곱. 그래서 M''를 구하면 루트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여기는 M이죠. 루트가 씌워지니까 다 없어지고 이쪽도 루트가 없어졌으니까 이쪽도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 C로 나누면 맞죠? 밑에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루트 1 빼기 C의 제곱 분의 V의 제곱 분의 C가 사라졌으니까 여기 M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 증가 방정식 M''는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루트 1 빼기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M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질량. 그래서 이만큼이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 물체가 날아가면서 빛과 충돌할 때 그 충격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은 맞아요. 왜 증가하겠습니까? 자기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증가하죠. 만약 물체가 여기에 정지해 있다면 빛의 충격량 이것만 여기에 가겠죠. 근데 이 물체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격량은 이렇게 m 곱하기 c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m-가 아니라 c-가 돼야 되죠. 이거는 시간 팽창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길이 수축, 질량 증가. 이 세 가지가 같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타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물체가 날아갈 때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이니까 사실 이거의 상대성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론은. 왜냐하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입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고 빛에 대한 어떤 이론을 한다면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이런 해석. 사실 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라는 그 논문을 읽어보면 그 전자기파, 빛이죠, 빛. 전자기파. 그 이론이 사실 비대칭적이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나와요. 이거는 이 물체가 움직이니까 그렇지. 사실 이 특수상대성 이론대로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빛이 절대좌표 이론. 즉, 절대적인 속도에 의해서 그런다. 아인슈타인 생각은 상대적이다 이거죠. 상대성. 즉 말해서 이 별이 있죠. 아까 별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빛을 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요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요. 정지. 이번에 별이 날아가면서 빛을 쏘는. 그랬을 때도 아인슈타인 생각은 빛이 이렇게 와서 충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별의 속도. 별의 속도 V. 별의 속도 V라 이러면 이거는 빛의 속도죠. 실제 빛의 속도. 이거는 가상. 겉보기 속도죠. 겉보기 속도. 겉보기 속도인데 사실 여기서 CT라고 해서 이 C가 고정되니까 이 T가 T-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운동량으로 하면 MC인데 이게 M-라고 된 거죠. C가 똑같은 거니까. C를 요걸 갖다가 고정시켰어. T와 M이 바뀐 거죠. 이거는 시간 팽창. 이거는 질량 증가. 식은 위에는 거리 공식이죠. 거리는 CT. 이게 CT-로 됐다고 생각하고 속도가 일정하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운동량은 P. 이거는 S죠. 거리. 운동량은 MC입니다. 이게 M-C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질량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날아가면서 정지한 물체에 부딪히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날아가면서 빛이 오면 이렇게 오지 않는다 이겠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주장은 이 물체가 그러니까 별이 날아가나 물체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 정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지 자기 자신이 이 물체가 움직이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절대좌표 이론이죠.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이 질량 증가라는 게 운동량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비대칭적이라 이거죠. 상대성 이론은 대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빛을 이렇게 쏜다 이죠. 빛을. 물체의 속도가 이게 빛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정지항 물체가 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정지하 있고 이게 정지하 있고 이게 날아간다면 똑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 정지해 있으면서 빛을 쏘면 이 물체가 날아가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빛을 쏘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그걸 빛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광원이죠. 광원의 운동과 이거는 뭡니까? 관찰자의 운동. 이것이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게 바로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해서이고 특수상대성의 이론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광원, 빛을 발하는 광원이 움직이는 것과 관찰자가 움직이는 건 다르다 이거죠. 광원이 움직여갖고는 빛이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건 광원이 움직여갖고는 빛이 이렇게 오지 않는다 이거죠. 광원이 이어서 이렇게 날아오면서 쏘면은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관찰자가 움직일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의 주장은 광원의 운동과 관찰자의 운동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량 증가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질량 증가가 일어난다. 그것도 빛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빛의 운동 에너지 그게 E는 이꼬르 MC 자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잘못된 거죠. 이게 푸앙카레가 했는데 빛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푸앙카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공식을. 원래는 E는 이꼬르 3분의 8 MC 자성. 그 다음에 이게 발전해서 3분의 4 MC 자성. 이게 발전했습니다. 점점 발전해갖고 E는 이꼬르 MC 자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포인팅 정리를 이용해서 푸앙카레가 만든 거죠. 이 공식을. 빛 에너지죠. 빛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빛의 운동 에너지. 이게 질량 에너지 등가 방정식이 아니고, 이게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은 질량 에너지 등가 방정식이다. 그래서 질량이 없어지면 에너지가 생긴다. 그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이론을 갖다 주장하고, 이걸 뭐, 분열, 핵융합, 핵분열이나 핵융합, 핵폭탄이죠. 아니면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에 이 공식이 사용됐다 이랬는데 이 공식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게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이런 에너지 공식을 하려면 실제 질량 감소가 일어나죠. 질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질량 감소가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질량 손실에 의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은 맞는데 이 공식이 사용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 공식은 다른 공식이다 이거죠. 빛의 운동 에너지 공식이라 이거죠. 근데 빛의 운동 에너지 그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빛은 질량이 뭐가 있습니까? 질량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여러분? 빛이 질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입자설이죠. 입자설. 빛이 입자설, 파동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파동설은 이 매질이 없다는 이유로 에테르죠.
에테르가 없다. 에테르가 없다는 걸로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여야만 와서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입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MC 자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었죠. 뉴턴의 이론도 입자설이죠. 아인슈타인도 이 두 분은 다 입자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자이기 때문에 이건 물질이죠, 물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입자라면 물질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나온다는데, 요 질량이 바로 빛의 질량이 되겠죠. 근데 사실 빛은 입자가 아닙니다. 빛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등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빛이 뭔가가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빛의 생성 원리를 보면 이런 교류가 있어요. 교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안테나가 있으면 전류를 이렇게 흘리죠. 흘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위아래, 교류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흔들죠. 전자가 위아래를 흔들죠. 전자의 진동이죠. 전자의 진동. 그러면 여기서 전자기파가 나온다는 거죠. 전기장, 자기장. 이게 교대로 나와서 이게 쭉 전파해 나갑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동그란 방향으로. 이 안테나, 전선이죠, 전선. 이 전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전자기파가 발생돼서 모든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그렇게 보면 이 전자의 진동이에요. 이 전자의 진동. 원래 근원적인 에너지는 전자의 진동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는 사실은 이 질량은 전자의 질량이어야 되겠죠. 전자의 질량.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전자가 움직여서 전자가 막 진동하니까 거기서 전자기파, 이게 전자기파죠. 전자기파가 빛입니다. 넓은 의미의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라겠죠. 그게 아인슈타인 특수장대성이 일어나서 빛이라고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사실은 전자의 진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소멸하면서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소멸하면서 자기장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출렁. 그게 자석 아시죠? 그 자기력과 전기력이 서로 출렁 하면서 이렇게 전파해 나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죠. 그래서 실제 이 근원적인 전자의 진동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빛 에너지는 전자의 진동 에너지죠. 전자의 진동 에너지. 그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전류 전압이죠. 전류 전압을 곱해가지고 이 교류니까 뭐 유효전력이니 뭐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전자기파가 이렇게 이 수직한 전선 안테나의 수직한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왜?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서 측정한 에너지, 빛 에너지를 측정하면 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 요 거리, 이 안테나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 원이잖아요. 이렇게 원으로 전파하니까 만약에 구로 전파하는 것과 그냥 평면파로 전파하는 건 다르죠. 구면파로 전파한다면 구면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4파이R 자성. 맞죠? 4파이R 자성으로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원으로 나눠진다 이러면 2파이R이죠. 2파이R. 원의 둘레. 그래서 이걸 정확히 쓰려면 E는 정확히 이거 2파이R 분의 MC 자승인지는 모릅니다. 이 앞에 무슨 숫자가 있어요. 이거 상수가 있다는 거죠, 상수가. 그래서 파이R K MC 자승 이렇게 나와 있죠. K 상수가 있습니다. 밑에 것도 이거 다 상수죠. 이거 R만 그거니까 결국에는 KR 분의 MC 자승이죠. 근데 이 M은 바로 전자의 진동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이다. 원천적인 에너지 전체, 이 전파의 전체 에너지는 여기서 움직이는 이 전자의 진동을 일으키게 한 이 전류에 의한 그 계산해보면 에너지가 정확히 나오겠죠. 그 에너지가 공간으로 번져나가니까, 만약에 이게 평면파라면 원의 둘레로 나눠줘야 되고, 구면파라면 구의 면적에 의해서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정확한 이 에너지, 빛의 에너지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E니꼴의 MC의 자성은 사실 질량 에너지 증가 방정식이 아니고, 질량 에너지 증가 방정식이 아니라 뭐다? 빛의 운동량이다. 빛의 운동량이다. 빛의 운동 에너지. 이게 E는 이꼬르 MC 자성 형태로 나왔는데, 거리에 따라서 빛 에너지는 그 출발한 안테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맞죠? 만약에 구면파라 이러면 구면으로 나눠줘야 되고, 평면파라 이러면 평면의 원으로 이렇게 방사하니까 그걸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하면, 빛의 이 질량 증가 방정식 그걸 이용해서 그 E니꼴의 MC의 자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움직이는 질량은 루트 1 빼기 C의 자성분의 V의 자성분의 1M0, 움직이지 않는 정지 질량, 이거는 운동 질량, 요만큼 차이 나죠. 결국은 이게 MV는 이거죠.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그 광행차 있잖아요. 광행차를 잘 봐야 됩니다. 광행차가 여기 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있고 빛이 오는데 여기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이게 관찰자죠. 이건 광원이고, 광원은 정지하나 안 정지하나 똑같아 그랬죠. 광속 불변이죠. 광속 불변 가속 2번의 관찰자의 속도였습니다. 이걸 틀렸다 그랬죠. 관찰자의 속도에 의해서 상대 속도, 빛이 상대 속도. 이건 다르죠.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그게 바로 광행차라는 거죠. 이 광행차. 증거가 광행차라는 거죠. 틀렸다는 증거가 광행차라는 거고, 광원의 속도에 의해서는 이 광원이 움직이든지 말든지 관계없다는 거죠. 맞죠? 광원의 속도에서. 그러니까 광속 불변 가설에서 한 가지만 맞아요. 1번만 맞아. 광원의 속도에 의해서는 빛의 상대 속도가 바뀌지 않는데, 관찰자의 속도에 의해서는 관찰자의 속도에 의해서는 빛의 상대 속도가 다르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아니다. 광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관찰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이게 겉보기죠, 겉보기. 겉보기가
나타나는데 이 거리가 다르잖아요. CT일 때. 여기도 CT라면 이 T가 T-로 됐다는 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겉보기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바뀐 거죠. T가 그대로 있고 C-죠. C-. 왜? 이거는 빛의 속도가 아니라 겉보기 속도잖아요. 상대 속도. 빛이 상대 속도. 그래서 이 속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광원의 운동에 의한 것과 관찰자의 운동에 의한 것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광원은 아무리 움직여봐도 상관없다 이거죠. 광속 불변 이론에 의해서. 맞죠? 광속 불변 이론의 그 반쪽 때문에. 관찰자의 이론은 광행차에 의해서, 관찰자에 의해서는 이 속도가,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 충돌할 때 계산하는 운동량으로 하면 질량 증가가 나오고, 거리 방정식으로 하면 여기는 MV고, 여기는 거리는 그 TV죠. TV니까 이 V, 빛으로 얘기하면 P는 이꼬르 MC고, S는 이꼬르 TC죠. 근데 이 C가 고정이래요, 이게 고정. 그래서 빛의 운동량 P는 CM. 빛의 질량이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빛의 이동거리 S는 CT죠. 이 T가 바뀐다는 겁니다. MT. 이걸 고정시켜놨어요. 이걸 고정시켜놨으니까, C를 고정했으니까 M이 증가하고 T가 증가한다는 생각이죠. 이 거리가 바뀌니까 겉보기 거리, 겉보기 운동량, 겉보기 운동량과 겉보기 충격량,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리, 상대적으로 이동한 거리와 상대적인 운동량을 계산했더니 이 C가 똑같은데 달라졌다는 거죠. 상대적인 운동량이. 참 이게 설명하기가 애매한데요.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건데, 광원이 있어요. 이건 광원. 이쪽에 이렇게 쏜다 이죠. 근데 물체가 있어. 이건 물체. 이거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이건 광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맞죠? V, V. 이게 움직이는 거. 이게 움직이는 게, 이거 움직이는 거, 이거 같다라는 게 특수상대성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광원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빛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광원이 이렇게 움직이든 관계없이 빛은 항상 이렇게 온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빛의 절대 좌표 이론이죠. 광원은 막 움직여봤자 관계없이 빛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물체, 관찰자가 이렇게 가면서 보면 빛은 이렇게 온 걸로 보여진다. 맞죠? 이렇게 온 걸로 보여진다. 이제 이 속도로 가면. 근데 이 속도로 가면 이렇게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V고 여기가 마이너스 V죠. 그 자기가 관찰자가 움직이면 이 겉보기 거리 S CT고, 겉보기 운동량 P는 CM. 이게 상수니까 앞에다 썼겠죠. 겉보기가 어떻다? 바뀐다 이거죠. 바뀌는데 왜 바뀌느냐? 자기 속도에 의해서, 관찰자의 속도에 의해서
이 빛의 상대 속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빛의 상대 속도잖아요. 빛의 상대 속도. 이게 사실은 바뀌어요. 바뀌어. 물론 작아질 수도 있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쪽이 바뀐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쪽이 바뀐다 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팽창하고 질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맞죠? 빛의 운동량입니다. 빛의 운동량. 빛이 이동한 거리. 빛의 운동량. 이분들이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는 사람은 광원이 움직이더라도 빛의 움직이는 거리, 빛의 운동량이, 겉보기 운동량이 바뀐다는 생각이고,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체가 움직이나 관찰자가 움직이나 광원이 움직이나 둘 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광원의 움직임에 의해서는 상대적으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CT고 맞죠? 여기 CT고 여기가 CM이죠. 운동량 겉보기가 안 바뀐다 이거죠. 얘가 움직여 갖고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광원이 움직여 갖고는 안 바뀌어. 그 충격이 그러니까 운동량하고 거리가 안 바뀌어. 근데 물체가 움직이면 바뀌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빛이 절대좌표 이론은 이 물체가 움직일 때 바뀐다는 거죠. 이제 비교하는 표를 하나 그리고 마칩시다.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는가 하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상대성 이론. 그거는 빛의 절대좌표 이론. 자, 상대성 이론에서는 상대성 원리.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자, 이쪽은 모든 것은 절대적이다. 절대좌표 이론. 절대좌표 이론. 기준은 빛이다. 기준은 빛이다. 두 번째,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죠. 2번. 가정입니다, 가정. 빛의 상대 속도는 일정하다. 이거죠. 항상 일정하다. 이거는 뭐예요? 광원이 움직이나, 광원이 운동, 관찰자의 운동. 이거 관계없다. 여기는 빛의 절대 속도는 일정하다. 빛의 절대 속도, 절대 정지. 절대 정지로부터 속도입니다. 여기 보면 광원의 운동과는 관계없다. 여기가 1번이고 맞죠? 이게 2번인데 이게 1번이죠. 1번은 같아요. 광원의 운동하고 여기 광원의 운동과는 관계없다. 절대 속도가 일정하다 이거죠. 광원을. 2번 관찰자의 운동. 관찰자의 속도죠. 여기 관계 있다. 뭐가? 빛의 상대 속도가
빛의 상대 속도가. 빛의 상대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과 관계있다. 빛의 상대 속도는 관계없다. 맞죠? 즉 말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광원의 운동과 관계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광원의 운동과 관계없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또 관계있다라고 얘기해요. 관찰자의 운동과도 관계없다. 맞죠? 두 가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가정을 비춰보면 이분들은 시간이 팽창하고 길이가 수축하고 질량이 증가하고 이렇다는 거죠. 여기는 시간은 일정, 길이 일정, 질량 일정,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하고 얘들은 팽창하고 수축하고 증가하고. 근데 이쪽에서 잘 봐야 돼요. 시간 팽창이라는 게 이게 수직에서만 나타나요. 수직. 그러니까 관찰자의 운동과 수직할 때만, 관찰자의 운동과 빛이죠. 관찰자의 운동과 빛의 운동이 수직할 때만 이게 성립한다 이죠. 수직할 때만 그 공식이 R의 감마만큼 루트 1 빼기 C의 제곱 V의 제곱분의 1만큼 팽창하고 이거만큼 수축하고 이거만큼 증가한다. 수직일 때만, 왜 하필 수직일 때만 그랬습니까? 수평일 때 계산하면 달라지고, 수평일 때는 길이 수직이 수평이죠. 이거 수평. 수평에 대해서, 나머지는 수직에 대해서죠. 참 희한하죠. 수직에 대해서만 시간이 팽창하고, 수직에 대해서만 길이가 증가하고, 수평에 대해서만 길이가 수축하는 거죠. 저는 수직, 수평 관계없이 시간도 일정하고 길이도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하다. 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서 보면 여기는 데카르트 좌표계입니다. 이거 데카르트 좌표계에 의해서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 아예 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 안의 내용을 보면 데카르트 좌표계와 유클리드 기하학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이게 민코프스키죠. 민코프스키라는 수학자. 아인슈타인의 수학 선생님, 수학 교수였겠죠. 수학 교수가 이분이 비유클리드 기하. 그래서 뭐 4차원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거 발전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주장한 것은 데카르트 좌표계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고, 이걸 다른 민코프스키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가져가서 뭐 4차원이니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량 증가라는 것이 운동량의 겉보기 운동량이죠. 겉보기 운동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것도 수직에 대해서만, 수직이 중요합니다. 수직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수직에 대해서만. 여기는 수직, 수평, 뭐 모든 방향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거는 상대속도와 관계없이 빛의 절대좌표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의 절대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 한 가지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즉 말해서 광속 불변 이론의 그 절반만 맞다는 그겁니다. 그거. 그 상대성 이게 상대성이에요. 이게 상대적이다, 이게 절대적이다 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절대적이다. 왜? 그 빛으로 보면 절대적인 속도, 절대적인 질량, 절대적인 시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이지 않다. 우주의 모든 것,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은 전부 다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분들은 절대적인 기준계가 없다. 이분들은 없고 오로지 상대적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로지 상대적.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오류 17번째 시간으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증가, 그 다음에 그 마이클슨과 몰리의 간섭계,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빛의 속도 측정,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이 상대성 이론에 비춰봐서 주장하는 거, 유온의 수명, 그 다음에 GPS의 시간, 제트 비행기에서의 그 원자 시계의 실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증거, 특수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증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